이번 50번째 편은 양자 컴퓨팅을 구현하는데 기본 요소인 양자 비트와 양자 게이트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디지털 컴퓨팅은 0과 1의 두 상태를 스위칭하면서 불 논리를 구현하는 회로를 작동시키는 반도체 칩의 직접 회로로 구현하게 됩니다. 양자 컴퓨팅은 0과 1의 중첩을 나타내는 소립자가 초저온 초전도의 중첩을 유지하는 결맞음 상태에서 양자 비트들의 얽힘을 통하여 양자 게이트를 구현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덧셈과 같은 간단한 연산을 양자 컴퓨팅에서 양자 게이트에 의하여 구현되는 것을 디지털 컴퓨팅과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지난 49편에서 양자 컴퓨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번 편은 양자 컴퓨팅이 구현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인데 익숙한 디지털 컴퓨터와 비교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디지털 컴퓨팅은 전류, 즉 많은 전자들의 흐름을 통과시켰다 막았다 하는 스위칭에 의하여 0과 1의 두 상태에 대하여 구분하여 계산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양자 컴퓨팅은 전자와 같은 소립자 한 개의 두 상태를 사용하게 됩니다. 앞서 양자 이론 설명에서 전자의 스핀은 업스핀과 다운스핀의 두 상태가 있고 이 두 상태의 중첩으로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두 스핀의 상태가 디지털 컴퓨팅의 0과 1로 유사하지만 0과 1의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0과 1에 중첩되어 있는 상태는 무한대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자를 관찰하면 업스핀 또는 다운스핀의 즉 1과 0으로 관찰되는데 관찰을 많이 하면 각 상태가 확률적으로 반반이 나오게 됩니다. 디지털 컴퓨팅의 0과 1의 상태를 비트로 정의한 것과 같이 양자 컴퓨팅의 0과 1의 중첩 상태를 양자 비트 또는 큐비트라고 합니다. 디지털 컴퓨터는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여 전자들의 흐름을 스위칭하여 0과 1을 제어합니다. 연산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기억시키기 위하여 메모리를 사용하는데 0과 1 상태를 구별할 수 있는 자기적, 전기적, 빛 등에 반응하는 소재를 사용하여 두 구분 가능한 상태로 기록하거나 읽어내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도 두 개의 양자적 상태를 가지는 물질을 이용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전자, 원자핵, 이온, 광자 등의 입자에 해당합니다. 개개의 입자는 두 상태의 중첩에 있으며 중요한 것은 입자의 중첩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인데 유지되는 시간을 결맞음 시간이라 합니다. 현재 양자 컴퓨팅에서 사용되는 극저온 초전도체 내의 입자는 수백 마이크로초에서 수밀리초 정도의 짧은 결맞음 시간을 보이기 때문에 이 시간 내에 연산을 마쳐야 합니다. 극저온 초전도 상태는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이나 외부 영향이 없도록 하여 결맞음을 유지합니다. 양자 컴퓨팅에서는 디지털 컴퓨터의 메모리와 같은 저장 매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맞음이 유지되는 짧은 시간 동안 입력된 데이터의 연산을 마치고 결과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메모리에 저장하고 읽고 할 시간이 없게 됩니다. 미래에 결맞음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된다면 양자 컴퓨터 메모리도 개발되어 사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양자 비트 상태는 블로흐 9의 상태 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블로흐 9는 보여주는 그림과 같고 0과 1의 중첩 상태를 블로흐 9의 중심에서 9 표면으로 향하는 벡터로 표현하는데 G축의 위와 아래가
0과 1의 상태를 나타내고 XY 평면은 복소수 평면으로 X축은 실수 부분, Y축은 허수 부분으로 구 표면 위에 상태 벡터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 구의 표면을 나타내는 벡터가 상태이고 무한계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블로흐 구의 그림에서 세타는 상대 벡터가 G축에 사용된 정도로 중첩을 표현하게 되고 파이는 중첩 상태 파동함수의 위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양자 컴퓨팅의 연산은 상태 벡터를 연산에 해당하는 유니터리 연산자 행렬을 적용시켜 연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유니터리 행렬은 이 시리즈 13편과 그 보조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양자적 연산을 위한 행렬 연산자입니다. 모든 연산이 끝나면 측정을 하여 결과를 얻게 되는데 얻어지는 결과는 0 또는 1로 얻게 됩니다. 디지털 컴퓨터와 달리 양자 컴퓨팅의 계산 결과는 항상 같은 결과를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측정을 통하여 경향을 파악하고 올바른 답에 접근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계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디지털 컴퓨터는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은 입력 장치가 있고 연산과 제어를 담당하는 CPU가 메모리나 하드디스크의 기억 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으며 연산을 한 결과를 디스플레이와 같은 출력 장치로 보여주게 됩니다. 양자 컴퓨터는 구성면에서 양자 원리로 작동하는 연산하는 양자 게이트 칩이 핵심 장치로 QPU라 불립니다. 연산의 제어는 외부에서 아주 약하게 마이크로파 펄스로 하게 되는데 이는 디지털 컴퓨터의 주요 연산이 CPU에 의하여 진행되듯이 QPU 안에서 진행됩니다. 양자 컴퓨팅의 연산하는 과정을 덧셈의 예로 살펴보겠는데 우선 디지털 컴퓨팅의 연산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디지털 컴퓨팅은 불 논리로 구현하는 AND 회로, OR 회로, NOT 회로, XOR 회로와 그에 해당하는 진리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A와 B를 덧셈 연산한다면 그림과 같은 전 가상기를 작동시키게 됩니다. 그림에서 A, B는 이진수의 입력 값이고 X는 자릿수의 상승을 표시합니다. 즉 1과 1을 더하면 10이 되어 자릿수의 상승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력값 C는 자릿수 올림, S는 덧셈 결과를 나타냅니다. 4 더하기 2는 6을 계산한다면 그림과 같이 3단계를 거쳐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산을 위하여 필요한 회로는 XOR 회로와 AND 회로를 연결시킨 회로가 계속 연결되어 연산하게 됩니다. 다른 연산도 마찬가지로 연산은 몇 개의 논리 회로를 조합하여 연속적으로 연결시켜 구현합니다. 디지털 컴퓨터는 회로들을 만드는 무수히 많은 트랜지스터 칩이 CPU 안에 집적되어 있어 연산을 하게 됩니다. 양자 컴퓨팅도 디지털 컴퓨팅의 논리 회로에 해당하는 양자 회로가 있는데 디지털 컴퓨팅과는 다르게 전류가 흐르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 비트의 변환과 변환 시점을 표시한 것입니다. 회로도에 따라 펄스 제어 장치가 QPU 내에 특정 양자 비트의 펄스를 보내 양자 상태를 변화시키며 연산을 진행시키고 최종적으로 결과 펄스로 확정된 0 또는 1의 상태를 얻게 됩니다. 디지털 컴퓨팅의 논리 회로에 해당하는 것이 양자 게이트로
연산의 핵심입니다. 양자 게이트 역시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 개 양자 비트에 작용하는 1양자 비트 게이트와 2개, 3개 양자 비트의 변환을 수행하는 2양자 비트 게이트, 3양자 비트 게이트가 있습니다. 1양자 비트 게이트로 파울리 게이트가 있는데 상태 벡터를 블로흐 구의 각각의 축을 중심으로 180도 반전시키는 변환을 하는 게이트로 블로우 구의 상태 벡터를 X축 중심의 반전을 이루는 X게이트, Y축 중심의 반전의 Y게이트, G축 중심의 반전의 G게이트가 있습니다. 이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태 벡터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시리즈 20편에서 소개한 파울리 스핀 행렬 연산자를 작동시켜 연산을 하는 것입니다. X게이트를 이용하면 그림과 같이 0을 1로 만들게 됩니다. 중요한 다른 게이트로 H게이트가 있는데 0을 입력하면 0과 1을 균등하게 출력하고 1을 입력하면 0과 1이 균등하게 위상차가 180도 나오도록 출력하게 되는데 블로흐 구상에서 45도 경사축을 중심으로 180도 회전하는 변환이고 중첩 상태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이러한 1양자 비트 게이트는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세로줄 위에 정사각형 내에 게이트 이름으로 표시하게 되고 진행되는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타냅니다. 이 양자 비트 게이트로 CNOT 게이트가 있는데 입력으로 컨트롤 비트와 타겟 비트의 두 개의 게이트를 사용합니다. 컨트롤 비트의 값에 따라 타겟 비트가 달라지는데 컨트롤 비트가 0이면 타겟 비트에 변화가 없고 1이면 반전되는 것으로 그림과 같이 표현됩니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게이트가 있고 현재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양자 컴퓨터에 따라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게이트가 다르고 필요한 게이트가 없는 경우에 이용 가능한 게이트를 조합하여 만들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양자 컴퓨팅의 덧셈을 하는 방법을 게이트의 조합으로 간단히 보여주겠습니다. 이진수 두 개의 덧셈은 그림과 같이 4양자 비트의 양자 회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모두 0으로 표시된 것이 초기 상태입니다. 이 초기 상태는 어떠한 데이터도 입력되지 않은 상태이고 계산을 위한 데이터의 입력은 양자 게이트의 조합으로 수행됩니다. 1의 입력은 X게이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입력 부분 A와 B의 그림과 같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덧셈 계산은 3개의 양자 게이트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토플리 게이트라 불리는 3양자 비트 게이트로 보여지는 진리표에 의하여 연산됩니다. 그리고 CNOT 게이트를 2개 연속 수행하여 이를 CCNOT라고도 합니다. 결과로 C와 D를 얻게 되는데 D가 결과 첫째 자리이고 C가 두 번째 자리가 됩니다. 덧셈에 대한 진리표는 그림과 같이 나오게 되어 0과 1의 계산을 수행합니다. 계산 결과는 측정하여 얻게 되는데 측정도 하나의 게이트처럼 다루게 됩니다. 측정 전에는 중첩의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가 측정에 의하여 0 또는 1로 결정되는 입자성을 보이게 됩니다. 만약 3개의 입자가 중첩된 상태라고 하면 보여주는 것과 같이 8개의 상태 중에 하나 형태로 측정될 것입니다. 설명에서 간단한 2개의 덧셈을 예로 들었지만
더 많은 자릿수의 계산도 이들을 연결시켜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편에 설명한 바와 같이 양자 계산은 가역 계산이고 계산 과정에서 에너지의 소모가 없다고 했습니다. 가역 계산은 출력 결과로부터 입력 상태를 올바르게 추측할 수 있는 계산입니다. 디지털 계산에서 NOT 회로와 같이 입력이 0이면 출력이 1이고 입력이 1이면 출력이 0으로 반전되어 출력값으로 입력을 예측할 수 있는 가역 계산이 있는 반면 AND 회로는 출력이 0인 경우 입력이 00, 01, 10의 셋 중에 하나로 입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비가역 계산입니다. 이렇게 입력과 출력의 수가 다른 게이트는 정보의 손실이 있는 비가역 계산으로 고전적 디지털 컴퓨팅은 비가역 계산입니다. 그러나 양자 컴퓨팅은 모든 게이트가 입력과 출력의 수가 같게 되는 가역 계산입니다. 따라서 지난 편에서 언급한 란다우어의 원리에 의하여 양자 컴퓨팅은 이론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0이 되는 계산입니다. 물론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장치에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없는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방금 설명한 양자 컴퓨팅의 덧셈은 고전 계산과 같이 순서대로 연산을 하는 직렬 계산 방식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의 이점이 없게 됩니다. 양자 컴퓨팅의 장점인 여러 계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병렬 계산을 해야 양자 컴퓨팅의 장점인 양자 우월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양자 얽힘입니다. 방법은 양자회로 입력에 X게이트가 아닌 H게이트로 그림과 같이 A와 B 모두 0과 1의 중첩 상태로 입력하고 같은 회로를 작동시키면 계산 결과는 00, 01, 10, 11, 4개의 중첩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병렬 계산이 가능하지만 결과는 측정을 통하여 4개 중 하나를 무작위로 얻게 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양자 컴퓨팅의 진정한 고속 병렬 계산을 위하여 양자 게이트의 회로에 양자 얽힘뿐 아니라 파동의 간섭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를 다음 편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편을 요약하면 양자 컴퓨팅의 기본 요소는 전자와 같은 소립자의 업스핀과 다운스핀의 두 상태 중첩에 의한 양자 비트이고 양자 비트에 대한 양자적 연산을 통하여 양자 게이트가 만들어지는데 이를 연결시켜 양자 회로를 만들어 양자 컴퓨팅을 수행하게 됩니다. 양자 컴퓨팅은 입력 정보와 출력 정보의 수가 일치하는 가역 계산으로 원리적으로 에너지의 소모가 없는 계산입니다. 다음 강의는 양자 컴퓨팅의 세 번째 편으로 양자 얽힘과 파동 간섭에 의한 고속 양자 컴퓨팅의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